자, 그래서 여기는 뭐 레이 캐스팅의 역사인데, 뭐 앞에서 이런저런 이제 계산량도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서 초반에 개념이 제시되었다가 뭐 이렇게 파퓰러 하지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뭐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레이 캐스팅을 리커시브하게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리얼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서 그 뒤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굉장히 파퓰러한 어떤 분야 중에 하나가 됐죠. 어, 자, 여기서는 뭐 그림만 몇 개 볼 건데요. 자, 볼게요. 우리가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코드를 가지고 이제 레이트레이싱 기법을 한번 구현을 해볼 건데, 거기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I가 있죠. 또는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빛이 카메라에 들어오게 되면 걔가 이미지가 되는데, 그 이미지를 여기 카메라 앞쪽에다가 뒀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요 픽셀의 색상을 결정을 하려면 요 카메라 위치를 중심으로 요 픽셀의 정 가운데를 향하는 레이를 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씬에 어디에 부딪히는지를 먼저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화살표가 쭉 뻗어 나가면서 어디에 부딪히는지 먼저 계산을 해야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기본적인 색깔을 결정을 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자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 자, 카메라에서 이 픽셀 색깔을 결정하기 위해서 레이를 딱 쐈는데 여기 부딪혔어요. 좋아요. 그러면 얘가 빛이 받는지 안 받는지를 어떻게 아냐면 빛이 있는 위치로 여기서 다시 레이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한테 닿기 이전에 다른 물체에 먼저 부딪혔다고 하면은 얘는 그림자가 지는 영역이 되겠죠. 반면에 뭐 예를 들자면 자, 요 픽셀의 색깔을 결정하기 위해서 레이를 딱 쐈는데 뭐 여기 부딪혔어요. 자, 여기서 빛으로 가는 데까지의 걸리는 물체가 없죠. 그러면은 얘는 그림자 영역이 아니겠죠. 이런 방식으로 어떤 픽셀이, 그렇죠, 어떤 픽셀이 그림자가 지는지 안 지는지를 판단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반사 효과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노멀 매핑, 섀도우 매핑까지 보면서 그렇죠, 리플렉션 효과에 대한 얘기는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리플렉션 효과까지 계산을 손쉽게 할 수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쐈어요. 자, 이 픽셀 색깔을 결정하기 위해서 쭉 따라가 봤더니 여기 부딪혔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물체가 반사도가 높은 물체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어떤 물체가 반사되는 위치가 어딘지를 이 노멀 벡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반사를 시켜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자, 이 점이 여기에 반사되면은 화살표로 다시 반대로 그려볼게요. 좀 더 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 색깔이 여기에 반사되면 이 픽셀의 이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 1번 색깔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요 2번 위치에 당연히 요 1번 픽셀이 반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자, 예를 들자면 여기 이 원숭이의 코가 요게 요렇게 반사돼서 카메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픽셀의 색상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 트레이싱 기술을 사용을 하면 이런 리플렉션, 반사 효과도 손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프렉션, 이제 굴절 효과죠. 굴절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만약에 이 물체가 어느 정도 굴절률이 있는 물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레이를 쏴서 그러면은 어디에 색깔이 여기에 굴절돼서 카메라로 들어오는지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픽셀의 색상을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사, 굴절, 뭐 섀도우 이런 효과들을 카메라에서부터 이미지 쪽으로 레이를 싸가지고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는 뭐
얘가 뭐 이런 모델을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리플렉션하고 요 트랜스미션 레이를 까지 팩터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뭐 색깔을 계산을 한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라이트의 개수만큼 인테그레이션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퐁 모델에서도 우리가 여러분들 과제에서 그쵸, 라이트를 여러 개 사용을 해봤죠. 이런 것처럼 여기도 라이트의 개수가 많으면은 각 라이트에 의해서 그 픽셀 점이 받는 효과를 뭐 다 더하는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 정도 개념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은 거의 안 볼 거고 이 두 장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레이 트레이싱 기법을 사용을 할 때 이 레이 트리라는 자료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눈에서부터 뭐 카메라지만 이 강의 자료에선 다 눈으로 돼 있거든요. 헷갈리시면 카메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픽셀의 색상을 결정하기 위해서 레이를 딱 쐈어요. 그러면은 자, 이 물체의 이 점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크게 보통 두 갈래로 나아갑니다. 뭐냐? 리플렉션 되는 쪽. 리플렉션 되는 쪽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레이를 하나 쏘고,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리프렉션, 굴절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굴절되는 방향으로 레이를 딱 쏩니다. 좋아요. 처음에 I에서는 레이를 하나 쐈는데 어디 부딪히면서 레이가 두 갈래로 이렇게 바이너리 트리로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는 속성은 S0라고 되어 있는 건 바로 그냥 이 점의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점의 색깔은 이 빛이 이 점에 닿아서 이루어지는 색깔이 되는 거겠죠. 자, 요렇게 두 개의 레이를 추가적으로 트레이싱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색깔을 계산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로 가봅시다. 자, 얘를 쭉 따라가 봤더니 리플렉션 쪽이죠. 반사되는 쪽이죠. 자, 이 점에서 어떤 픽셀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반사될 것이냐 쭉 따라가 봤더니, 자, 이런 구에 이 점이 여기에 반사가 돼서 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게 계산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반대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얘도 리플렉션이 되는 쪽이 있고 리프렉션 되는 쪽이 있고 이 점 자체에 색깔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E와 S2와 F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또 여기 리프렉션 된 쪽으로도 가게 되면 여기서 리플렉션 되는 것과, 아니죠, 요게 리플렉션이죠. 리프렉션 되는 거 그리고 픽셀 색상, 이렇게 트리가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 픽셀의 색깔은 뭐냐, 얘하고 얘네들의 컨트리뷰션을 다 더한 색깔이 최종적으로 요 픽셀의 색깔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아까는 제가 이 그림을 설명할 때는 간단하게 이제 레이, 이거 더 많이 가야 되죠. 여기죠. 레이 하나 쏴서 얘가 빛에 닿냐 안 닿냐만 본다고 했어요. 요거는 아까 저 뒤에 트리 그림에서는 S0만 계산한다고 가정을 한 건데, 사실은 더 실제로 물리 현상에 가깝게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얘가 이 빛에서 직접 빛을 받았을 때만 색깔이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물체에 의해서 부딪힌 빛도 얘가 어떻게 보일지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런 얘기예요. 좀 더 실제 물리적인 현상에 가깝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여기서 이 광원이 빛을 사방으로 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사방으로 쏘는 빛 중에 이 빛은 여기 부딪혀서 눈에 들어와요. 자, 근데 얘만 이 색깔을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광원에서 나오는 전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빛 중에 여기로 뻗어나가는 빛은 여기 튕겨서 여기에 맞아가지고 또 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광원이 사방으로 빛을 쏘면은 어디서 빛이 부딪히고 산란되고 굴절되고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닿는 모든 빛들이 이 픽셀의 색깔을 결정을 하는데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자, 여기 부딪힌 빛이 여기
굴절돼서 여기에 부딪히고 얘가 다시 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S0와 S2와 뭐 S1이 다 요 픽셀의 색상을 결정을 하는 데에 컨트리뷰션이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트리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리플렉션 되는 쪽과 리프렉션 되는 쪽의 빛을 계속해서 리커시브하게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몇 번까지 튕기는 걸 계산을 하겠다. 이런 거를 보통 리미트를 준 다음에 레이트레이싱 기법을 사용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뭐 말로 정리하자면 각 픽셀에 대해서 일단 레이, R이 어디로 뻗어날 건지, 나갈 건지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그 레이를 쫓아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 트레이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 봤더니 어떤 물체랑 얘가 부딪혔다. 인터섹션이 됐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랑 요 레이가 여기 겹쳤다 하는 요 점을 찾아내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점이 안 찾아지면은 카메라가 이미지를 바라보고 여기 물체가 있는데 아무데도 안 부딪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여기 들어오는 빛은 배경색,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얘기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로 채워버리는 거고, 만약에 어떤 픽셀 위치에 대해서 빛을 뻗어 나갔는데 레이를 쐈는데 인터섹션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레이인 R'을 계산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리플렉션 되는 R'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C'이라는, 자, 얘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다시 레이 트레이싱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리커시브하게 계산을 한 다음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픽셀의 색상은 여기 이 리커시브한 계산을 통해서 얻어진 C'과 내가 원래 계산한 저 9의 메테리얼에 따르는 색상 C를 더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픽셀의 색깔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본질적으로 이 레이 트레이싱은 뭐 리커시브한 과정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내용들은 조금 수학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뭐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기도 해요. 뭐 안 배운 내용도 있긴 하지만은 이 정도까지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부터는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클라썸에 질문을 좀 남겨두시면 될 것 같아요.